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동차 컨텐츠입니다. 최근에 제 주변 지인이 첫 차를 사게 돼서 자동차 업계에서 10년이나 근무한 저희 크루 멤버인 정상무가 그 친구 첫 차를 사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정보들을 클로버님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20대 남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템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 20대 때는 자동차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내용이고, 만약에 20대 때 영업 직군의 일을 한다든지 그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혹은 고연봉 직장에 취직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되게 높거나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신 거 다 충당을 하면서 자동차 구매까지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20대, 30대 혹은 40대까지 첫 차를 고르시고자 하는 클로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나에게 맞는 첫 차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클래시TV의 큰 힘이 나에게 맞는 첫 차 고르는 법. 일단 첫 번째는 예산 선정이죠. 보통 첫 차의 예산 선정을 하실 때 차량 가격만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취등록세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중고차인 경우에는 수리비로 약 100만원 정도를 더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취등록세는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취등록세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옵션을 포함한 차량 가격의 7%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차를 구매를 하신다면 취등록세는 70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예산을 선정을 하셨으면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배기량 선택. 말 그대로 차량의 배기량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배기량에 대한 개념이 살짝 모호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국민 자동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차의 경우에는 1000cc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반떼 같은 그만한 크기의 그만한 성능의 차는 1600cc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나타, 소위 말하는 중형차들 대부분은 2000c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배기량이 높을수록 출력이 높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자동차세의 금액이 달라져요. 많이. 대략 말씀드리면 신차를 기준으로 1000cc의 경우에는 연간 13만원, 1600cc의 경우에는 28만원이고요. 2000cc의 경우에는 5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율이 커요. 본인이 사고자 하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을 알게 되셨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에 자동차 배기량 세금표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쭉 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자동차 회사들에서 전 세계적인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서 다운사이징 엔진을 개발하고 있어요. 뭔가 언밸런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중형차인 말리부가 1300cc가 나오는 게 있고 소나타가 1600cc짜리가 있고 벤츠 45 AMG가 2000cc인 경우도 있습니다. AMG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세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세 번째 스텝입니다. 연료 선택. 자동차의 연료는 크게 봤을 때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LPG 등이 있습니다. 전기, 수소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은 요 안에서 선택을 하시죠. 차량 연료를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의 주행 패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차를 출퇴근용으로 쓸 건지, 출퇴근을 하게 되면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지 단거리를 하는지, 혹은 주말에만 타는 차인지 레저 스포츠용인지, 이런 어떤 용도와 주행 패턴에 따라서 어떤 연료를 선택을 하면 가장 알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동배기량 기준일 때 각 연료별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솔린, 휘발유죠. 가장 무난합니다. 가장 흔하고, 아무래도 디젤보다 저희가 출력이라고 얘기하는 토크와 연비는 떨어지지만 디젤에 비해서 훨씬 조용하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적고 관리가 좀 쉬운 편이에요. 단거리 시내 운전을 자주 하는 경우에 가솔린을 고르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다음으로 디젤의 경우에는 시끄럽습니다. 제 차가 디젤 차인데 시끄러워요. 하지만 출력이 좋아요. 토크라고 하죠. 빡 나가는 힘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대체로 휘발유, 가솔린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연비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연료 가격이 저렴한 게 또 장점이지만, 또 단점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비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젤의 경우에는 장거리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좀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젤 차량이 시끄럽긴 한데 고속 주행에서는 오히려 조금 정숙하거든요. 자, 다음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가장 정숙해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완전 저속에서는 진짜 무슨 우주선 탄 것처럼 소리가 안 납니다. 전기차처럼. 그래서 한마디로 전기와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출력과 연비가 높은 게 장점인데, 유류는 보통 휘발유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는 아무래도 디젤에 비해서 비싸요. 보통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단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영구적이지가 않거든요. 한마디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데, 교체를 할 때 수리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시내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거리 출퇴근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시내 출퇴근.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뭐 강남으로 출근을 하신다든지, 뭐 경기도에서 종로로 출근을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에, 혹은 뭐 영업을 하실 때 아무래도 차가 좀 정숙하고 연비가 좀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용이하게 타고 다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나 여러가지 전기자동차 브랜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의문을 가지실 텐데, 왜 전기차는 첫 차 추천에 없느냐? 아직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구축이 아직 안 돼 있고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전에서 입장도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 아무래도 첫 차로서의 관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망가졌을 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번 리스트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차종을 선택해 주셔야겠죠. 차량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완전 크게 딱 보면 세단, 해치백, SUV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이 안에서도 세부 카테고리가 막 있지만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세단의 가장 큰 장점은 정숙성이죠. 트렁크와 실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냄새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해치백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의 해치백들은 뒷좌석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을 좀 늘리는 것, 줄이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 아무래도 차의 길이, 즉 전장이 좀 짧기 때문에 주차가 편리합니다. 뭐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주차가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한 번에 꺾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꺾을 수가 있느냐. 근데 해치백은 보통 한 번에 꺾을 수가 있죠. i30, i40, 골프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자, 마지막 SUV.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종인데, SUV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사륜. 국산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단이나 해치백 같은 경우에는 사륜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사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레저를 요즘 즐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캠핑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레저 스포츠 이런 것들을 즐길 때 뭐 적재 공간도 넓고 험한 그런 오프로드 같은 것들도 운전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어떤 취미 생활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SUV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경우는 좀 매우 드뭅니다. 국산차 기준으로.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차종까지 선택을 했으면 다음 순서는 보험료를 검색하실 차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투도어면, 한마디로 문이 두 개가 달려있으면 그 차는 스포츠카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카나 수입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높은 편이고, 7인승 이상의 차량도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자, 여기서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신 뒤에 자녀 특약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저렴합니다. 뭐 금액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운전 경력이나 보험 가입 경력에 따라서 상이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보험료는 개개인의 운전 경력이나 차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요즘에 젊은 분들은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이렉트 보험을 많이 하세요. 그게 실제로 훨씬 저렴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조금 귀찮으실 수 있는 게 각 보험사 사이트마다 다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검색을 해보시고 보험료 비교를 해보셔서 보험사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죠. 자, 이렇게 보험료까지 검색을 해보셨으면 색상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차량마다, 그리고 차의 브랜드마다 어울리는 색상이 있어요. 뭔가 아우디나 벤츠는 좀 흰색 아니냐? 레인지로버도 흰색, BMW는 약간 남색. 맞아. 제네시스는 검정색 좀 잘 어울리고, 아무튼 이렇게 좀 재밌게도 각 차종이나 브랜드마다 어울리는 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보면 흰색이나 검정색보다는 은색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서울시의 택시들이 다 주황색이 되기 전에는 모두 다 은색이었죠. 그게 좀 관리 측면의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은색은 조금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에 좀 다크 그레이 같은 색상도 좀 잘 나오고, 브라운 컬러 요즘에 좀 시그니처 컬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크 브라운 이런 색상들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와 제 앞에 앉아있는 정상무는 각각 검정색과 흰색 차를 타고 있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량의 색상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 차를 다시 중고로 되파실 때 엄청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카마로 이런 거 막 노란색 타시잖아요. 범블비라서. 판매 시에 조금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산, 배기량, 연료, 차종, 보험료, 색상까지 첫 차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정상무의 개인적인 선호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한 우리 정상무의 경우에는 주유구의 위치를 개인적인 선호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건 저도 솔직히 많이 느끼는 어떤 장점 같은 건데, 대부분의 국산차들, 뭐 현대, 기아 이런 자동차들은 주유구가 좌측에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뭐 쉐보레나 대부분의 수입차들은 주유구가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급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고속도로 휴게소나 인기가 많은 주유소들이 있죠. 그런 곳에 이제 진입을 할 때 주유구가 좌측에 있는 차들은 줄을 엄청 길게 쓰거든요. 근데 우측에 주유구가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여유롭게 그냥 가서 딱
주유를 하고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첫 차부터 수입차를 타게 돼서 몰랐던 장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만 줄을 안 서더라고요. 선호할 만한 장점이 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클래시의 개인적인 선호사항은 주행을 할 때 빗길이나 눈길이나 뭐 오르막길이나 산길이나 모든 곳을 좀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륜을 되게 선호를 하고, 그리고 옆으로 넓은 차, 앞뒤로 넓은 차보다 저는 좀 높은 차를 선호를 해요. 헤드룸이 좀 많이 있는 차가 저는 좋더라고요. 시야도 높고. 그래서 SUV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옵션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차가 거의 풀옵션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만족을 하는 옵션이 뭐냐면 썬루프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의 경우에는 뒷좌석까지 열려요. 그러니까 뒤에 탄 사람이 볼 때는 하늘이 그냥 다 보일 정도로, 그리고 뭔가 날씨 좋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하늘을 좀 더 느낄 수 있다 그래야 되나?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나에게 알맞는 첫 차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대로 끝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정상무가 중고차 구매 팁도 알려드리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팁을 제시해줬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첫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고차를 긁어도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신차를 긁으면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추천드리는데, 중고차를 고르실 때는 뭐 다들 이용하시겠지만 SK 엔카를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플도 있어요. 어플도 있대요. 엔카에서 이렇게 중고차 리스트를 보실 때 선호하시는 차량이나 브랜드나 뭐 색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하면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평균 가격보다 너무 저렴하게 나온 매물은 아예 보지 마세요. 괜히 희망을 갖지 마시고 그 차는 뭔가 하자가 있는 걸 겁니다. 허위 매물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 이력을 꼭 보셔야 돼요. 이 보험 이력을 봄으로써 차량의 사고 이력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이력을 보실 때 중요 확인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용도 변경 이력입니다. 용도 변경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렌터카였을 확률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소유자 변경 이력. 자, 아무래도 소유자가 많이 변경된 차량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 타면 정말 자기 차라고 생각을 하고 애지중지하면서 탔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좀 타다 말고 이렇게 한 차는 한 명도 애정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차도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험 사고 이력. 내 차의 피해나 타 차의 가해, 그런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금액이 만약에 너무 높다, 그럼 그만큼 많이 파손되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차는 또 고르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수 사고 이력. 이게 제가 보기엔 최악일 것 같은데, 뭐 전손, 침수, 도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력이 한 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고차 보는 법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거든요. 자동차 명장분들이 만든 블로그나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신 후에 실제로 이 중고차 매물을 보러 가실 때는 중고차 보는 법 검색을 하셔서 그 요소들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런 용어들도 어렵고 진짜 보는 법을 잘 모르겠다, 봤는데 뭐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이어 상태만 한 번 더 봐주세요. 타이어 상태가 좋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차를 고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모량, 얼마나 타이어가 마모가 됐느냐, 혹은 편마모, 뭐 한쪽만 마모가 막 많이 돼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중고차로서 추천드리는 연식은 보통 3년 이내 차량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마다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을 중고차로 사시는 게 나중에 뭔가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도 훨씬 더 이득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중고차를 보실 때 아무래도 중요하게 보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인데, 소모품 교환 이력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면,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타이밍 벨트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다면 이런 주행거리, 키로수는 무의미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 정식 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비 이력을 확인을 하는 게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더 수리비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산의 책정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클로버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티비 영상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정기 업로드가 되고요. 나머지 요일 중에는 추가로 수시 업로드가 됩니다. 나에게 딱 알맞는 첫 차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